네, 이렇게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에는 어떤 현안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운대학교 이도영 연구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대선 투표율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7.1%로 지난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의 80%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먼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양당 유력 후보의 비호감과 정치적 효능감 저하가 이번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전투표가 그 편리성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전염 우려로 분산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본투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런 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GTX 노선 공약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 수원, 하남, 의정부를 지나는 F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자,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GTX 관련 공약이 이번 대선의 본물처럼 공약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이 F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경기도를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구상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GTS 공약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사실상 이 GTX가 이제 단기간에 건설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보면 서울 동두천 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과 포천에서 철원 고속도로 연장 지원을 약속한 바 있거든요. 자, 필요성과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당선인의 서울 동두천 연천 남북 고속도로와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 지원 공약으로 북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예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되는 현안이 있죠. 바로 경기도 분도입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되든 분도는 어렵겠지만 개발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경기 분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경기 북부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소외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이상 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 희생을 강요돼 왔었는데요. 앞으로 당선인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그동안 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